자, 집중이 안 된다고 모두 다 ADHD다? 아니라는 거죠. 많은 ADHD 분들이 불안을 호소하고요. 또 게다가 불안 장애와 ADHD가 동반되어 있는 경우도 꽤 많아요. 혹시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거 깜빡하면 어떡하지? 막 머리가 하얘지면서 걱정만 많아지잖아요. 즉 잘못 진단돼서 ADHD 약물을 먹게 된다. 이러면 어떻게 되냐? 오히려 과도하게 각성이 되면서 불안이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박서입니다. 여러분 요즘 집중이 안 돼요. 너무 깜빡깜빡해요 하면서 저도 혹시 ADHD 아니에요? 이렇게 의심하고 걱정하시는 분들 꽤 많으시죠. 그런데 병원에서 이렇게 진료를 하다 보면 생각보다 그 분들 중에서 ADHD가 아니라 불안장애로 밝혀지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안장애가 왜 ADHD 증상과 유사한지, 그러면 어떻게 구별해야 하는지에 대해 아주 그냥 알아서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아니, 근데 왜 헷갈릴까? 생각해보면 우리 불안하면 어때요? 막 머리가 하얘지면서 걱정만 많아지잖아요. 사소한 자극에도 막 깜짝깜짝 놀래고 머릿속이 멈추지가 않습니다. 혹시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거 깜빡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어떡하지 계속 미래에 다가오지 않을 일들에 대해서 예측하고 대비하려다 보니까 정작 눈앞에 지금 이 현실의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 뇌에서는 주의력 회로와 불안 회로가 동시에 과열이 됩니다. 주의를 한 곳에 붙잡아 두는 대신에 걱정이 그 자리를 꽉 차지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할 일을 놓치고 대화 중에 미안 멍해지거나 방금 들은 말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죠. 이게 마치 겉으로 보면은 ADHD 증상 아니야?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차이가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일시적인지 지속적인지가 중요해요. 이거 완전 꿀팁이야. ADHD는 불안하든지 말든지 지속적으로 주의력 저하가 관찰이 되는 반면에 불안장애는 제 예전에는 진짜 주의력에 문제 없었거든요. 그런데 불안한 그 일이 시작되고부터 급격하게 주의력이 떨어지고 불안이 좀 좋아지면 주의력도 개선되는 이렇게 좀 일시적인 경우들이 많아요. 자, 이 차이를 좀 더 쉽게 설명해 볼까요? ADHD는 그러니까 주의를 붙잡으려고 해도 흩어지는 거라면 불안장애는 주의력은 좋으나 이게 지금 해야 될 게 아니라 다른 생각에 너무 오래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은 주의력이 걱정에 묶여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건을 자꾸 잃어버리거나 깜빡하고 해야 할 일을 놓치지만 알고 보면 이분들이 최근에 또 잠을 거의 못 잤거나 스트레스가 극심한 시기라서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럴 때 자칫 잘못 진단돼서 ADHD 약물을 먹게 된다. 이러면 어떻게 되냐? 오히려 과도하게 각성이 되면서 불안이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진단할 때는 시작 시점, 그 다음에 지속이 되는지, 그 다음에 주의력뿐만 아니라 다른 ADHD의 특성, 예를 들면 과잉행동이나 충동 조절 이런 것들이 어렵진 않은지를 종합해서 신중하게 진단 내려야 돼요. 자, 또 한 가지 헷갈리는 증상, 바로 미루기가 있어요.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진짜 미뤄요, 쌤. 저는 마감이 다가오면은 막 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꾸 더 딴짓하게 돼요. 자, 이것도 ADHD의 실행 기능의 문제로 생각되기가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불안이 높은 사람들도 똑같이 나타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뇌가 걱정으로 가득 차면은 시작 버튼을 누르는 회로가 차단되기 때문이야. 내가 완벽하게 해내고 싶은데 그렇게 못할까 봐 무서워. 그래서 자꾸 미루게 돼요. 또 실수를 할까 봐 무서워서 시작을 못 하겠어요. 즉 이런 경우는 해야 할 일을 미루는 게 단순히 게으름이 아니라 불안을 피하고자 하는 회피 반응일 수가 있는 거죠. 이쯤 되면 오케이, 불안장애랑 ADHD 뭔지 알겠어. 이거 완전 다른 거잖아. 이렇게 또 생각하시기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면 정신과에서 아무나 하게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많은 ADHD 분들이 불안을 호소하고요. 또 게다가 불안장애와 ADHD가
동반되어 있는 경우도 꽤 많아요. 여기서부터 헷갈린다잉. 자, 왜냐면 ADHD로 인해서 평소에 실수라든지 실패 경험이 반복되면 이제 자기 확신이 부족해져요. 내가 또 뭐 실수할까 봐 막 불안해. 사소한 거에도 불안해져요. 게다가 ADHD는 감정 조절이 어려운 것도 굉장히 중요한 증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불안이라고 하는 감정 조절이 잘 안 돼서 막연하고 이유 없이 또 불안하고 초조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게다가 이런저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 때문에 불안해져. 그러니까 결국에는 불안해서 일을 시작하지 못하고 시작을 못해서 불안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과연 구별을 할까요? ADHD는 대부분 어린 시절, 그러니까 만 12세 이전부터 증상이 일관되게 이어져요. 어릴 때부터 산만하거나 순서를 정리하는 게 어렵고 흥미 없는 일에는 집중이 안 된다. 뭐 이런 증상들이 있었던 거죠. 반면에 불안장애는 최근 스트레스나 특정 사건 이후 집중력 저하를 호소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예전에는 괜찮았는데 요즘 들어 갑자기 힘들다. 이러면은 ADHD보다는 불안장애일 쪽이 높다. 또 ADHD는 기분과 상관없이 늘 산만한 패턴이라면 불안장애는 긴장될 때만 집중이 무너지는 패턴도 많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집중이 안 된다고 모두 다 ADHD다? 아니라는 거죠. 불안이 과해져도 우리는 기억력이나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다. 하지만 이 두 가지의 치료 방향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 둘을 감별하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또 동반되는 경우들도 있다. 여기까지가 이제 포인트가 되겠어요. 여러분, 불안이 만든 산만함은 치료가 가능합니다. 완치도 가능합니다. 걱정을 줄이면 집중력이 돌아오고요. 불안을 낮추면 뇌의 에너지가 복구가 됩니다. 그래서 혹시 요즘 갑자기 급격하게 깜빡거리거나 멍한 게 심해졌다면 내가 ADHD인가 보다는 먼저 내가 요즘 많이 좀 불안했나? 요새 걱정이 좀 많았나? 이런 거를 먼저 돌이켜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영상들은 정말 참고로만 사용하시고요. 제대로 진료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받으시기를 추천드려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더 우리 정신건강에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정신과 의사 박서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